게임 테스트 결과가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비트북입니다. 링크로 구매해주신 소중한 수익과 제 사비를 더해 드디어 리뷰할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얼마 없지만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링크로 구매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들어오는 수익금은 계속 채널 운영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노트북을 바로 이겁니다. 요즘 100만원대 가성비 노트북이 참 잘 나와요. 저도 그렇게 풍족한 편은 아니기에 당연히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리뷰할 니트로 5 16인치는요 가격대는 110에서 120만원대에 스펙이 준수한 데다 단점은 최소화되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사양을 살펴보면요, CPU가 i7 14650HX로 좀 먹고 들어가거든요. 같은 모델 중에 i5 14450HX 버전이 조금 싸긴 한데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i7으로 구매했어요. 성능으로는 1, 2위를 다투는 라이젠 9 7945HX나 인텔의 14900HX급 바로 아래로 굳이 랭킹을 따지자면 10위권 정도 될 거고요. 이 노트북의 가장 특이점인 그래픽이 RTX 4060인데 TGP가 85W입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이 TGP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게 될 텐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드릴 거고요. SSD는 512기가에 당연히 PCIe 4세대, 램은 16기가, 대역폭 5600MHz로 무난한 수준이에요. 꺼지지 마라. 무게는 2.5kg으로 묵직한 중량감이 있고요. 시즈 모드로 사용하다가 한 번씩 들고 나가는 정도의 용도가 적당해 보이고요.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저에겐 적당한 무게다 생각하는데 오래 메거나 들고 있기엔 조금 버겁습니다. 지금 벌써 무거워. 외관을 살펴보면요, 정말 누가 봐도 게이밍 노트북이다라는 티를 팍팍 내주고요. 예전에는 정말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용된 거예요. 실제로 만져보면요, 단단한 게임 기어를 연상케 하고요. 내구성이 짱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소재가 조금 고급스럽진 않고요. 통풍구는요, 사면이 다 뚫려 있고요. 사이사이 포트가 위치한 합리적인 구조인데요. 요 엉덩이 부분도 시원하게 터놔가지고요. 쿨링 자체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힌지는 180도는 아니고요, 한 160도 정도? 포트는 간소한 편인데요. 양옆에 USA 포트가 하나씩 있고요. 왼쪽엔 램 포트, 헤드폰 스피커 잭, 켄싱턴 락이, 뒤편에는 전원부, HDMI, USB-C가 달려 있어서 포트가 넉넉하다는 느낌은 조금 아니긴 한데 후면에 포트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시즈 모드 구성 시에 깔끔한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램 포트도 후면에 같이 넣었으면 더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 포트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옆에 트는 것보다 허브 짱짱한 거 구매하셔서 뒤에 좀 달아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2.5K, 그러니까 QHD의 최근 트렌드인 16:10의 비율이에요. 가성비하면 대부분 FHD가 기준이었는데요. 시원하게 QHD를 달아주었어요. 180Hz 주사율이라 화면 끊어지는 느낌 없이 부드럽고요. UFO 테스트 시에도 170프레임 정도로 안정감 있게 잡아주네요. 색역은 sRGB 100%로 색감 물 빠진 느낌 없이 정확한 색상을 보여줍니다. 사진 작업을 간단히 해보았는데 집에서 간단히 사용하는 모니터보다 더 색상이 정확했습니다. 고해상도의 일반 모니터보다 화면이 작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지연시간은 3ms GTG로 이것도 가성비 디스플레이에서 보기 힘든 지연시간 되겠네요. FPS 랭커는 아니지만 확실한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저 같은 골드 실버들에게는 과분하네요. 반응 속도도 빠른데 G싱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임 시 화면 찍힘이나 입력 지연이 없어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밝기가 40니트인데 실내에선 50에서 70% 밝기로도 충분하고요. 야외에서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에이서 컴피뷰 적용되어 있어서 안티글레어,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저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사광은 확실히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니트로에서 제일 좋게 봤던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인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스펙 체감은 확실하고요. 디스플레이만으로도 가격값은 이미 확실히 했습니다. 넓은 모니터를 선호하는 저인데도 듀얼을 안하고 단독으로 썼어요. 키보드 배열은 있을 거 다 있고요. 방향키 축소 안 했고요. 넘버 패드까지 빡빡하게 다 넣어줬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워드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일반 키보드와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키보드 동시 입력이 6개까지이고 5개 이상부터 얼타기 시작합니다. 얘가 키를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FPS 유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배그를 해도 오버워치를 해도 키 입력은 매우 잘 되었습니다. 니트로 관리 소프트웨어인 니트로 센스 키가 따로 붙어 있어 가지고요, 키를 누르면 바로 관리 화면이 뜨고요, 오른쪽 상단에 따로 있는 버튼은 성능 모드 스위치로 누를 때마다 저소음, 균형, 성능, 터보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 밖에선 저소음 모드로 세팅하고 집에서 이어폰을 끼거나 스피커가 빵빵할 땐 성능이나 터보 모드로 두고 쓰니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디오는 DTS-X 울트라에 에이서 트루 하모니 등 소프트웨어로 사운드 제어가 가능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음악 모드에 두고 사용하면 무난한데 영화 게임에 두고 사용하면 확실히 입체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하드웨어가 조금 못 받쳐주는 느낌이라 저는 조금 듣다 바로 음악 모드로 돌렸고요. 게임 시의 공간감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사운드 자체에는 그 맥북과 일반 노트북 그 어딘가 그 사이? 껴있는 수준이에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점수는 싱글코어 1900점대, 멀티코어 18000점대로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i7 14650HX의 멀티코어 점수는 24000점대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5% 정도의 성능 로스가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처음에 에이서 관련 드라이버를 깔다 보면 다이나믹 플랫폼 서머 프레임워크라는 이름도 더럽게 긴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가 프로세서의 발열을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100도를 찍으면 무조건 25%의 성능 저하, 즉 스로틀링을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런 복잡한 걸 꼭 해야 할까요? 어차피 인텔 14세대 성능 제한 풀고 아무리 빡세게 쿨링해도 90에서 95도 찍고요, 수명에 영향을 조금 주겠죠. 근데 CPU가 80에서 85도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면서 18000점대면 전 그냥 써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점수면 4K 영상 작업도 무난히 소화 가능할 거예요. 그래도 25% 성능 로스가 많이 거슬리면 서멀 제도포 후에 언더볼팅을 추천드려요. SSD 속도 측정은 읽기 초당 4.7GB, 쓰기 초당 3.4GB가 나왔습니다. NVMe 4세대 엔트리 계열의 속도 수준이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가성비적인 속도인데 고사양 게임 유틸 사용 시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가장 핵심이 될 GPU 테스트인데요. 타임스파이 만점대의 파이어 스트라이크 24000점대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4060 140W에 비해 5%에서 10% 정도의 성능 로스인데요. 와트 수가 낮다고 성능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증명해 주었죠. 게임 테스트 결과가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전력 GPU가 성능까지 저성능이 아니구나. 터보 기준으로 게임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QHD 울트라 기준 60-7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FHD에서는 120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와졌어요. 옵션 조금만 타협하면 180프레임 이상은 어렵지 않게 뽑아내겠습니다. 오버워치2는요, QHD 풀옵션으로도 120에서 140프레임 정도 나왔는데요. 그대로도 게임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는데 풀 HD로만 변경해도 프레임은 넉넉하겠네요. 사이버펑크를 돌렸을 때 QHD 울트라로는 5-60프레임 정도, 레이트레이싱 울트라로는 4-5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풀 HD에서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시 100프레임 이상 나오고 게임도 부드럽게 진행돼서 저는 풀 HD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모드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RTX 4060 140W에 비해 많이 딸리진 않는데 발열 관리는 오히려 더 수월해가지고요, 전성비가 너무 좋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발열은 GPU는 풀로듯이 핫스팟이 70도 선에서 관리가 되고요, CPU는 앞서 말했다시피 85도를 유지해 주었고요, 고사양 게임을 한창 하고 타임스파이를 돌리며 키보드 외부 온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상부가 최대 40도, 중앙부가 38도 정도로 나왔고요, 그 외엔 20-30도 수준으로 게임 시 열감이 잔잔바리하게 느껴질 텐데 신경 쓰이지
쓰이진 않았습니다. 소음은 에코, 균형 모드 시 30dB 선이고요. 성능으로 올리면 42에서 3dB, 맥스팬일 경우 48dB 정도 나옵니다. 균형 모드로도 웬만한 게임이나 작업은 충분히 다 돌아가서요. 정말 고사양 작업이나 헤비한 작업이 있을 때만 터보 모드로 사용하고요. 그 외엔 균형 모드로도 충분히 제 할 일을 다 하는 편이라 소음 관리도 게임투북 치고는 잘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인텔 계열 가성비 게임투북 중에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걸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투북의 최대 약점인 소음 발열 부분을 돈을 처바르지 않고 꽤 영리하게 빌드업 했고요. 누군가에겐 CPU 25%, 그래픽 10% 성능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라이트 게이머나 성능이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현재 가성비 라인 중에서는 가장 탁월해서요. 영상 작업이나 사진 작업 겸할 분들, 서브 데스크탑 찾는 분, 단일 시즈 모드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고정 댓글에 추가 설명과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리뷰 원하는 게이밍 노트북이나 일반 노트북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노트북 추천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예상과 사용 목적을 알려주시고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